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육성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6기와 비슷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립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과연 목표대로 건립되는 울산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도경 기자입니다. 울산 앞바다 동해 가스전 인근에 추진될 예정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서울시 면적 2배 규모의 이 단지에서 원전 6기 규모와 맞먹는 6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육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30년까지 모두 36조 원을 투입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립하고 대형 풍력기의 국산화와 바다 목장 조성 등 연계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의 20%를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로 생산하는 전략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그 첫걸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과 연계한 100메가와트급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설비를 현대중공업과 유니스트 등 9개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다에서 생산된 전력의 일부를 탄소 제로인 그린 수소 생산에 활용해서 그린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고 울산시는 해상풍력단지 건립으로 2030년까지 21만 개의 일자리와 93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8만 4천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라 울산시 독자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 간부가 울산에 방문했다는 점은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 너머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울산의 도전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울산시는 비전 선포식에 앞서 유럽 각국 대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투자 유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울산이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세계 1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인프라 확충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등 지역 산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야음 근린공원 부지의 공공개발 사업계획 재검토와 서울산 세무서 설치 등 지역 기업들의 고충을 울산시에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와 상공계가 수시로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신성장동력 산업추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어제 울산상위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차이환 울산상위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신밀령 울산시 혁신산업국장과 구자록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박종화 유니스트 교수 등 10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부문에 수소산업과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개놈 바이오 산업 등을, 주력 산업 부분에 미래차 산업과 조선해양산업, 석유화학 산업 등 10개 분야별로 나누고 부문별 동향과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5,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울주군 범서읍 이밤리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주군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범서읍 이밤리 선바위 지구와 주변 일대 328만 제곱미터를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울주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부지 등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선바위 일대 183만 세제곱미터를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인 박성민 국회의원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박 의원과 정양석 사무총장,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선거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박 의원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역 전체 초중고교 일반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개통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국고 보조금을 포함해 전체 108억 원을 들여 울산 지역 전 학교 5,700여 일반 교실에 무선망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학 중 성면 공사를 하는 학교 12곳은 성면을 철거한 뒤에 무선망을 개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2,500여 개 교과교실과 특별교실까지 무선망을 확대 구축하고 이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으로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 등 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어제 울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전반과 교육계의 안정화에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실한 방역망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교육계 안정을 위한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울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는 31억 1,500만 원 삭감된 2,14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검사 대상자 이송, 대응 인력과 백신 접종센터 운영 등의 예산이 반영됩니다. 또 울산 사랑 상품권 발행과 규제 자유 특구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울산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예산으로 정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7천만 원 삭감된 666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위한 무선망 구축과 방역 인력, 방역 물품과 학력 신장 등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동형 PCR 검사 시행, 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울산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수십 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 전문가 부족에 대한 비난이 나왔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지역의 방역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리 시는 방역 전문가 인력풀 면에서 사실상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축적된 기술로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것이 행정 집행자의 우리가 책임이고 권한인 거죠. 왜 시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그 이유를 뭐라 생각하십니까?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또 누적되면서 완벽한 차단은 안 됐고 일부 누수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누적됐다고 판단합니다. 울산시는 임시 선별 진료소를 확대해 숨은 확진자들을 찾아내고 각 분야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백신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최근 강원도 영월 주천면의 한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령됐습니다. 울산시는 4단계 농가 소독 강화와 축산 관계자 발생지 방문 자제, 야생동물 기피제 설치와 방목 금지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산나물 채취 등을 위해 야산을 출입하거나 영농자재의 농장 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봄 나들이철인 데다 일교차 큰 날씨로 인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나들이 음식을 준비할 경우 김밥이나 도시락의 보관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섭씨 10도 이하에서 운반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늘어난 배달음식과 식당, 집단급식소의 식품과
조리기구 100여 건에 대해 식동균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식사문화 실천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와 음식 섭취 이외 상시 마스크 착용, 식당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등 음식점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비롯해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 두기 등 음식점 종사자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5개 광고와 시내버스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음식점의 방역 수칙 준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며 울산 시민 모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한국가구산업협회와 발전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가구산업 발전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관련 해외 유턴기업 등을 유치하는 데 협력하고 가구산업 인프라 구축과 정부 연계 사업도 공동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가구는 많은 일자리와 연계돼 있다며 가구 산업을 울주군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올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 증액하고 모두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150억 원의 2배인 300억 원을 확정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상반기 지원금 100억 원을 제외한 200억 원에 대해 오는 7월 지원 신청을 받아 업체당 대출 한도 5천만 원 이내의 대출 이자 중 2% 이자 차액을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서 원격 수업을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늘리는 등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지역별 또 학교별로 쌍방향 수업 횟수가 차이가 나거나 쌍방향 수업을 아예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원격 수업 시간표입니다. 하루 6교시 수업 중 2, 3교시가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인근의 다른 학교 시간표.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이 적게는 하루 1번, 많게는 하루 3번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교는 같은 학년인데도 쌍방향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예전보다 좀 수업을 다 늘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화상 수업하는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코로나로 학교 현장에 원격 수업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쌍방향 수업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지만 지역별, 학교별 차이는 여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원격 수업을 쌍방향 수업 확대로 개선하려던 건데 학교마다 쌍방향 수업 횟수와 방식이 차이가 나면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전담 선생님께서 쌍방향 원격 수업은 하루에 한 과목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원격 수업 방식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 수업이라도 선생님과 같이 쌍방향 원격 수업을 했으면 합니다. 쌍방향 수업을 하더라도 출석 확인에만 10분 이상 소요되거나 심지어 교사가 지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를 이제 대기실에서만 두고 좀 방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40분 수업 안에 출석 부르고 선생님 늦게 들어올 시간 포함해가지고 하면 수업하는 시간 10분, 20분 될까 싶어요. 울산에서는 전체 초등학교 122곳 중 76개 학교가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원격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에게 하루 1시간 이상 쌍방향 수업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있어 연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원격 수업이 교실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도 과제지만 학교와 교사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내 사무연구직 노조가 출범하면서 올해 현대차 노사 협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 뒤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사측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일자리 지키기와 임금 인상,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사무연구직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 요구 시기가 지나 올해 노사협상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존 노조 합의안에 사무직 요구안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대우버스 집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방문에 맞춰 대우버스 정상화 촉구 요구 서한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에 전달했습니다. 노조는 대우버스가 폐업할 경우 실업자가 발생하고 생산 기반이 해외에 유출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우버스 울산 공장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50여 명을 정리해고했다가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폐업을 선언하고 인수 의사 기업들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 수암시장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수암 공영주차장은 공사비 133억 원이 투입돼 야음동 700번지 일원에 지상 3층 107면 주차 규모로 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수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수암시장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굿값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갔다며 뒤늦게 제기한 굿값 반환 요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이형석 부장판사는 A씨가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 무속인 B씨에게 5차례 굿을 하는 비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한 뒤 사회통념상 굿 비용은 50만 원 정도라며 뒤늦게 굿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굿 비용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굿값이 비싸다고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법 행위도 없었다며 무속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최근 시민단체를 통해 지역 언론에 제기된 공사업체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지난달 29일 폐기물 불법 수장 의혹이 제기된 울산항 연포부두 등 3개 수역을 대상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조사에서 폐기물 투기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울산항 항만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과정에서 방충제와 폐콘크리트가 바다로 불법 투기했다는 내부 고발이 접수됐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구청이 지역 숙박시설 2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재난 발생 시에 숙박시설을 구호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동구 굿모닝 호텔과 오션뷰 호텔은 재난 발생 시에 이재민을 위한 숙박을 제공하고 동구청은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약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로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